네, 유철미 기자. 가장 통합에 근접했던 시기가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2013년인데 결국 완주군민의 반대로 무산이 됐습니다. 8년 만에 이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어떤 배경에서일까요? 네, 먼저 크게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광역시도 간 행정구역 통합 논의서부터 촉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광역권 행정통합은 전남과 광주, 대구와 경북, 그리고 대전과 세종을 포함한 충청, 권역 등 전국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자, 이른바 각자 도생으로 수도권 중심의 대한민국 지형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한 광역시도가 덩치를 키워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셈법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광역시도가 통합을 한다는 건데 전라북도의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자, 전남과 광주 그리고 대전과 세종을 포함한 충청 권역이 합쳐지면 전라북도는 거대 시도의 사이에 끼는 이른바 샌드위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일까요? 송하진 도지사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군산과 김제, 부안을 새만금 권역으로 전주와 완주 그리고 익산을 합치는 방식으로 광역시를 만드는 이른바 전북형 메가시티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인구의 50% 이상이 이미 집중되어 있는 지방 현실에서 우리도 보다 나은 생존을 위해서는 광역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논의를 전주, 완주 통합으로 좀 좁혀보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전주시와 완주군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네,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성일 완주군수는 모두 주민의 뜻이 먼저라고 하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그 분위기는 조금 달랐는데요. 두 단체장의 이야기를 각각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주 완주 통합은 전주 완주 시민 군민에게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또 한 축으로 보면 전라북도에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래서 그 열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전주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합 관련된 부분은 뭐 전체 큰 틀 속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당사자는 우리 완주 군민의 뜻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2013년 통합 논의와 지금 2021년의 통합 논의가 좀 닮은 점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공교롭게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 논의가 재점화됐다는 점입니다. 자, 형식적으로는 지방선거 전에 통합 논의를 마무리한 뒤 선거를 치르자는 건데요. 반면 정치권 주도로 정치권의 일정에 맞춰서 통합을 논의하다 보면 그 순수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제 좀 전망을 해볼게요. 결국 전주 완주 통합의 키, 2013년 사례에서도 봤듯이 완주 군민들에게 있다는 건데 완주 군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않고서는 이 통합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완주 군민들은 전주와 통합될 경우 세금은 많이 늘어나지만 혜택은 줄고 특히 전주 지역에 있는 혐오 시설들이 완주군 외곽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큽니다. 지난 2009년 전주완주 통합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권영남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최근 지역의 한 일간지에 칼럼을 실었는데요. 다시 꺼내본 전주완주 통합 징비록이라는 칼럼입니다. 자, 권 교수는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주권 단체장과 국회의원, 지방의원이 나서 완주군 정치권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네. 특히 완주 군민들이 통합으로 얻게 되는 각종 혜택을 최대화하고 불이익은 최소화하는 정책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자, 지난 2013년 통합 논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갑작스러운 단체장들의 통합 드라이브는 주민 간의 갈등과 반목을 부추겨서 결국 주민 간 상처만 남기는 그리고 실패로 끝나는 결과를 낳게 됐는데요. 자, 본격적인 통합 논의에 앞서서 먼저 8년 전 사례를 끄집어내보고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찬찬히 되짚어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유철미 기자였습니다.